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제가 그냥 아침부터 하도 일처리할 게 많아가지고 좀 얼굴에 짜증이 턱지덕지 붙어 있는데 좀 이야기하다 보면 풀리겠죠. 연애 여고 미안해. 아니에요. 계속 시켜가지고 처리할 게 너무 많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두 개가 나왔죠. 뼛속 시리즈. 그래가지고 오늘 EV 배터리와 오늘은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돼서 나가고 또 있죠. 네. 네, 그건 다음에 네. 다음 주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어제서부터 약간 뭐 11월에 어떤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저희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좀 나눠서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공교롭게도 또 뭐 굳이 어디 다른 유튜브 어디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는 컴플 때문에 뭐 대놓고서 이렇게 하지만 자료 나간 것 중에서 좋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편 EV 배터리에서는 어떤 걸 좋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는 네, 우선 종목적으로는 저는 소재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NR이긴 하지만 SKC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 의견을 준 건 에코프로비엄이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SK는 NR이었으니까. 네. 오케이,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럼 우선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적은 것이 이제 일종의 기술서 역할을 하는 것이 뼛속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배터리 부품 안에 있는 제품별로 좀 기술적인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좀 보면서 제가 먼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코나 EV, 뭐 코나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배터리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화제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부에 배터리를 뜯어보니 분리막이 손상이 됐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원인 규명은 된 상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다방면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분리막이 손상됐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팩트이고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분리막 소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미 2009년 10년 때부터 계속적으로 NCM 기준으로 니켈 함량 60% 이상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폭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양극재 업체들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기술 방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M 그렇다면은 이 분리막이 왜 뚫렸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약간 양극재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켈 함량 60% 이상이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어도 리튬과 산소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하고 니켈이 굉장히 원자의 반지름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니켈이 60% 함량이 높아가게 되면은 리튬과 니켈이 서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소재들끼리 서로 화합물을 형성을 하면서 리튬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깔끔하게 충방전을 해야 되는데 니켈과의 산화 화합물이 생기면서 양극재 안에 리튬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럼 이렇게 양극재에 리튬만 쌓이면 되는데 이 리튬이 잘못해서 이 화합물 형태로 전해 액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폭발 가능성은 전액 안에 리튬이 떠다니게 되면은 과열을 일으켜요라고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한 차원 더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리튬이 왔다 갔다 한다고 과열이 생기면 모든 배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리튬 화합물이 전해액 안에 노출이 된 다음에 전해액 안에 있는 CO2 즉 이산화탄소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또다시 화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튬이 전해액 안에서 계속 남아져 있게 되고요. 이거를 흔히 우리 약간의 전문 용어로 잔류 리튬이라고 합니다. 이 잔류 리튬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되어 왔고 니켈 60% 함량 이상부터는 이 리튬이 계속적으로 전해액 안에 화합물 형태로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부피가 팽창되면서 분리막을 뚫게 되는 현상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들고 나왔던 NCMA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CMA라는 배터리를 들고 나왔을 때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는 코발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알루미늄 조금 넣으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이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양극재 쪽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 왔을 때 몇 페이지인지 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실 좀 이게 주린이 분들도 또 꽤 듣는 것 같아서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을 좋아하실 텐데 그냥 네. 클라이언트 앞에 세미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잘 못 쫓아오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오케이. 대부분 못 읽어도 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머지 사실은 부분은 자료로 보시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봅시다. 네. 예. 제가 최대한 쉽게 풀으려고 사실은 조금 건너뛰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1페이지에. 네, 11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LG화학에서 나왔던 NCMA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쨌든 잔류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니켈 60%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등장한 것이 LG화학의 NCMA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11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작은 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NCM811 하면서 알루미늄, 실리콘, 티타늄, 지르코늄, 마그네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용량 유지율 변화에 대한 요 차트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클 넘버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함량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떠한 소재들을 이 NCM 양극재에 첨부를 했을 때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소재가 바로 AL 알루미늄하고요. ZR 지르코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나열을 해놓긴 했는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소재에 있어서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알루미늄하고 지르코늄을 항상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성질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알루미늄은 모든 소재에 있어서 반응성이 정말 높은 소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해서 일종의 금속으로 보면 부식이 되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양극재에다가 왜 이 알루미늄을 넣어서 이 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부식이 돼버리면 안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NCM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이 가면 리튬하고 잘못하면 화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화합물이 형성이 되더라도 전해액 안으로 노출만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방지를 해주는 방지막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이 실제로 전해액과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식이 되면서 산화 피막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산화막 자체가 양극활 물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60%대까지는 알루미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사이클 70 이후로 보면은 확 차트가 꺾여요. 요 소리는 뭐냐면 수명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알루미늄을 60에서 712까지는 굉장히 싸니까 방지막으로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젠 811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 ZR인 지르코늄을 사용을 해야 좀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방지막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LG화학의 NCMA는 이제 2019년부터 NCM6기를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안정성을 높인 양극재를 들고 나온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안정성을 끌고 나올지는 이제 화재 여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양극재에다 적어놨는데 이게 정말 단순히 말씀드린 기술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 딱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는 이론적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리기보다는 이제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건데 거기에서 적어도 양극재 중에서 니켈 함량 70%까지는 알루미늄 코팅 방식을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르코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양극재의 기술 방향은 지르코늄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싼 소재로 어떻게 하면 코팅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음극재를 몇 페이지죠? 네, 음극재를 말씀드리게 돼요. 약간 페이지보다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좀 있는데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음극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극재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실리콘 음극재예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게 갑자기 실리콘 음극재가 나왔냐?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가 지금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이론적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안정성의 측면으로 간다면 이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음극재로 돌아서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극재 중에서도 지금 실리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4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은 SiOX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냥 실리콘 고체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산화물 형태로 해서 흑연에 심는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의 방향이 소재 나노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소재에 있어서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을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모래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래 입자들을 흑연 사이에다 넣었는데 지금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음극재로 왔다가 양극재로 갔다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충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리튬이라는 것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결정 구조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수명이 빠르게 감축하게 돼요. 수명이 빠르게 감축하면 배터리를 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 산화분의 단점 보완은 이제 소재 나노화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제는 G에 보시면은 굉장히 덩어리 되는 거 이제 A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인 거를 G에 보시면은 지금 덩어리의 그 사이사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리튬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대시켰다라는 뜻이죠. 이게 소재의 기본적으로 표면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표면을 넓혀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 반응성을 높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이 정도 양의 실리콘이라면은 이거를 잘게 자르면은 이렇게 소재 입자들별로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고요. 요 사이 공간을 통해서 리튬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 구조는 깨지 않게 되고 적은 양의 실리콘을 가지고 많은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흑연에서 한 실리콘이 20% 정도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4배 이상의 효과를 보려면은 실리콘의 함량이 지금 50% 이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나노와이어 기술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의 측면이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데 17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실리콘 채용을 위한 기술 세 번째, 이게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 번째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도전제 개발이라고 하면서 밑에 CNT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음극재 흑연에다가 실리콘 플러스 CNT 도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음극재 기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은 최대한 나노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나노화 시켜서 파티클 형태로 나노화 시켜서 떠다니게 만들면은 요게 잘못해서 뭉치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을 잘게 잘랐는데 얘네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뭉치면은 도로 한 덩어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표면이 도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실은 아무리 꼬여도 실을 다시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소리는 사이에 어느 정도 표면에 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CNT는 마치 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결정 구조 자체가 파티클 형태가 아닌 실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갭이 있어서 뭉치더라도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CNT 기술을 지금 실리콘에다 적용해서 사용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나노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CNT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이 음극재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실리콘 플러스 CNT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분리막은 사실은 뭐 대부분 아시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일종의 필터입니다라고 매번 설명을 자주 드렸어요.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면은 멤브레인 막도 필터고 우리 배터리 안에 있으면은 분리막도 필터입니다. 다만 물성을 좀 싸게 쓰는 이유는 PE라든지 PP 소재로 싸게 쓰는 이유는 전자이온만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분리막의 기본적인 기술 방향 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향이고요. 더 이상의 분리막으로서는 기술 방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줄에 제가 이보다는 전고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분리막을 더 두께를 얇게 해봤자 지금 코팅 기술 이상으로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고요. 특히나 가격을 더 높여봤자 의미가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분리막은 이쯤에서 이제 기술 방향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전고체로 가서 전해액을 고체로 만든 다음에 분리막을 없애는 방향으로 기술이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LG화학의 딥코팅 방식인 세라믹 측을 도입한 SRS 분리막이 지금 표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되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을 하고는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표준이 되고 있는 습식 분리막에 세라믹 코팅하는 방식의 표준은 LG화학이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을 도레이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분리막을 가져오는 거는요. 중국 기업으로부터 베어필름이라고 해서 습식 분리막을 그냥 코팅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도레이에서 지금 세라믹 코팅을 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분리막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SK이노베이션의 IAT 같은 경우에도 베어필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베어필름을 갖다가 코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22페이지고요. 전해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고체로 가는 것이 지금 기술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전해액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뽑으신다면 단연 리튬염이 됩니다. 리튬염은 지금 현재 표준화되고 있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정도 있고요. 그 기업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22페이지에 제가 첨가제라고 적어 놓으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리튬염과의 공용 혼합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리튬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첨가제인데 이 첨가제의 공용 혼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금물을 물에 녹여서 완벽하게 소금이 녹으면 소금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소금이 다 녹지 못하고 밑에 불순물로 가라앉게 되면 어디까지나 이 소금은 불순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튬염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해 액이라는 액체 안에 이 첨가제가 완벽하게 리튬형 액체를 만들지를 못하면은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소금이 가라앉듯이 불순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은 요건 바로 배터리의 불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액체 안에 리튬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SNAM, VC 같은 이 첨가제들이 기술적인 방향이 됐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 산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해액 역시도 이제 전고체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알루미늄 바 이제 배터리 부품 중에서 몇 개 남지가 않았는데 생각보다 알루미늄 박에 대한 관련 기업들은 왜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가장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가격에 효율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업이 진출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알루미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을 공정하는 방법에는 아변박이 있고 동해박이 있는데 이 아변박까지는 가능하지만 동해박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은 부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에는 아변박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두께를 얇게 하는 기술 자체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요.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네. 네, 동박입니다. 이거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편안하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속 박은 어디까지나 아변박과 이제 전해박이 가능한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낮은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 전해 동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SKC 안에 있는 KCFT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Q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1위 업체가 사실 CCP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중국 업체고요. 전국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싸게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좀 추후로는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점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나 연구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실험적인 게 이걸 과연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해 줄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호응도가 좋고 여러 가지 개인들도 궁금한 것도 좀 풀리고 한다면 좀 더 이걸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어쩌면 기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갑시다. 네. 사실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 소재 부분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쪽은 대부분 해외에서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되게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최근에 LG화학이 니켈 쪽 광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재에 대한 M&A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통해서 배터리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을 필두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더 경쟁력의 1위를 굳힐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서 약간 투자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굳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는데 사실 LG화학 쪽의 양극재 쪽을 좀 보시면은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난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벤더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소재를 보실 거면 적어도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 라인의 소재는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너무 말씀드립니다. 밴더가 많기 때문에 마진을 안 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이 음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동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3사가 다 나눠서 쓰고 있는데 양극재는 아무래도 배터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어찌 보면 핵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벤더를 깔아놓은 다음에 LG화학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내재화를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한 다음에는 쫙 뿌려줘요. 이제 레시피를 뿌려준 다음에 싸게 값싸게 납품하는 기업들 쪽으로 수주를 주겠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LG화학 쪽은 내재화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진이 좀 박하다. 그러면은 양극재 소재 쪽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음극재 쪽에 포스코 케미칼을 유일하게 지금 뭐 LG화학, SK 이노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뭐 뒤쪽에 기업단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홀드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홀드죠. 네, 계속 홀드로 내려온 상태이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인조 의견을 시족한다.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 리튬을 이관을 시킬다. 그럼 소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사실은 장기적인 그림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까지 이관에 대한 움직임은 첫 번째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조 의견에 대한 부분도 2023년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음극재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천연 의견 하나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천연 의견은 1년에 한 번씩 단가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계속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음극재 쪽에서 기술 개발 방향을 말씀드렸듯이 음극재 양은 점점 그 흑연 양은 줄이면서 실리콘 플러스 CNT 쪽에 함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방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LG화학 쪽에 EV 양극재를 2020년 들어서 2019년 중반부터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에 띄게 실적이 악화가 됐습니다. 적자를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소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양극재 역시도 지금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 프리미엄이 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홀드고요. 이제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가 홀드로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또 다시 레포트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홀드인 이유는 매번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일회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합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LG와 물적 분할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다만 그렇지만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토픽은 에코프로 BM이 되는 이유는요.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은 지금 LG화학이 아닌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제 뭐 어떤 다른 방송 가서도 종목 성별이 굉장히 안에서도 중요하다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양극재만 하더라도 사실 에코프로 BM은 확실하게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밴더한테 그 클라이언트한테. 네. 이런 기업들이 그걸 SKC도 동박 쪽에서 확실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만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해나 용어 많이 그거를 구별할 능력이 안 된다면 LST 의견을 좀 참고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탑픽에서 에코프로 BM이 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가서 얘기해 볼까요? 저의 탑픽이고요. 다른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데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이해나 용어 일정이 좀 세미나가 풀로 잡혀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시간 뺐어요. 이건 진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뺀 상태여서 글로벌 현황에서 뭐 참고할 거 있나요? 몇 여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별로 볼 건 오늘 없습니다. 아까 하나 사실. 더 녹음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뭐 시간이 전혀 없다고 하니 이게 제가 오늘 어렵게 빼서 합니다. 지금 관련 좀 뽑아내기부터 할까요? 그럼 바로?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 잠깐 보시면 합시다. 4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잠깐 하나 더 아닌데. 봐도 돼요. 저야 하면 좋지. 사실 1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차트에 EV 배터리 캐파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LG화학을 조금 더 참고해 주세요. 물론 계속 차트가 지금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CATL이 훨씬 증설 스케줄이 LG화학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G화학이 2023년부로 260기가와트 증설을 플랜을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빼놓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CATL보다도 지금 생산 능력 증설 스케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압도적이다. 네. 사실은 셀 업체 보면 그 두 가지 업체만 사실 페이지 오른편만 딱 봐도 예. 아이, 네, 그래서 45페이지 보면서 에코프로 BM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진 훼손되지 않으면서 양극재 쪽에서 값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이게 아닌가라고 포인트입니다. 보고 마진이 있습니다. 해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어그룹이라 하는 종목들 마진 한번 보시면 같은 기업인데 다르다를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기 그거 바라고요. 하지 마. 욕먹으니까. 네. 내가 이거 확실히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거는 네. 안 좋은 얘기는 쓴소리를 하면 싫어하는구나. 그냥 네.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일단 그냥 좋은 거 확실하게 좋은 거라도 얘기해. 네,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시장 컨센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역시 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사실은 4분기에 이어서 또 2021년까지도 캠5를 시작으로 해서 증설 스케줄이 계속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사 자체가 내재화율이 지금 0%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이제 셀 수요가 나오는 만큼 에코프로 BM한테 양사의 수요가 몰린다라고 보시면은 2021년까지도 외형하고 이익률 유지가 가능한 유일한 소재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여전히 18만 원, 18만 1,400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SKC 좀 보시면요. 이건 좀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섞여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SKC는. 네, 맞습니다. 좀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다 넣어놨지만 농망만 볼 수는 없잖아요. SKC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프리미엄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총 두 가지가 있죠.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박도 있었지만 갑자기 범용화학 쪽을 확 그러니까 찌르면서 화학주를 너무 지지다 보니까. 네, 반도체 소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작은 비중이지만 우리 이제 그린 뉴딜로 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눈에 띄는 부분들을 SKC가 많이 해주고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동박 때문에 단순히 넣었다기보다는 이 포인트가 큽니다. 우리 범용화학조 지금 결국에는 큰 움직임은 석유화학과 정유 기업들의 가동률을 낮추면서 탄소 배출권을 줄이겠다는 것이 메인 글로벌 방향인데 거기에 있어서 완벽한 딥체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기업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장기적인 들어봤네요. 그림이 좋습니다. 딥체인지는 좋은데 아직 스토리가 많아. 네, 맞습니다. 근데 동방은 확실히 숫자 나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직은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너무 개발이 많아. 네, 그래서 그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래서 홀드 내는 거를 난 레이트로 하는 거를 약간은 이해하는데 네. 언젠가는 좀 더 밸류에이션 정확히 좀 해봐야겠는데. 네, 근데 실적으로 좀 보면서 따로따로 좀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되지 않을까. 어렵겠다. 내가 왜 이래놨는지를 좀 알 것 같은데. 계속 너무 그쪽을 변해가지고. 너무 이쪽을 좀 요만한 거를 너무 좀 또 너무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맞습니다. 약간 그래.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간단히 그래요. 쓴소리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짚어야 되겠죠. 그냥 계속 홀드로 하고 네. 있어가지고 이거 주가는 많이 올랐었죠. 네, 그래서 근데도 계속 홀드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싫어하던데 처음에는 바이였습니다. 바로 내렸지 뭐. 2분기 때 실적 발표 이후로 바로. 내렸지 뭐.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 정도 해드릴게요. 어쨌든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리뷰 정도 해드리면은 뭐 51페이지 보시는 것이 좀 편하실 것 적자. 같습니다.
네, 적자폭 많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2분기 때 워낙 적자폭이 컸었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사실 QOQ 대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건 다만 이제 그래도 음극재하고 양극재 쪽 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양극재 쪽에서 EV 쪽 게 매출 증가한 부분에서 OPM이 받쳐줬다기보다는 이제는 EV 쪽보다는 좀 수용 쪽이 3분기 때 워낙 성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쪽, 수용 쪽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진으로 받쳐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2022년까지는 흑연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뭐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어서 좀 장기적인 그림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실 때 당분간은 조금 프리미엄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뼈소 시리즈 1탄인데 네. 잠시 내가 또 누구 미팅을 해야 돼가지고 갔다 와서 2탄까지는 오늘 녹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시니까 무슨 수라도 녹음을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스타일의 우리가 약간 세미나 형식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주요 기관 세미나 하려고 만든 자료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녹음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니까 호응도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이리온 브로커와 리서치 브로커는 좀 일반 투자 상대를 그쪽으로 좀 돌리고 마음 좀 이렇게 상당히 저희는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연 호응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하나 연구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접근하신 분들이 늘어난다면 더 기획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뼈소 시리즈 1탄 EV 배터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바이콜 한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바이콜은 아까 그래도 바이 의견을 낸 게 저기 에코프로비. 내가 왜 이러냐 마음 에코프로비엠 오늘 바이콜 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